한중 간의 어떤 전략적 그런 이익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미국, 일본,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일 텐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하고 바로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한 뒤에 야, 나도 이제 너하고 비슷한 이제 대등한 위치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대국의 대우를 해주라. 이게 바로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예. 코웃음을 친 거죠. 무슨 얘기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대등 관계 아닌데. 예. 이렇게 하고 오히려 중국이 아시아에서 급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급부상을 좀 제어해보자 해서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그렇죠. 거죠. 아시아로의 그러면서 예. 일본에 어떻게 보면 집단 자유권 같은 거 허용을 해주고 묵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야, 아시아는 아시아인이 안보를 한번 해보자. 이게 있습니다. CICA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네. 아시아의 신안보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TPP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예, 그걸 한번 맺어보자. 그래서 쭉 일본, 호주, 한국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우리 아시아 경제 체제를 한번 통합을 해보자. 예. 이런 거에서 미국, 일본 주도의 ADB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인하고 예. 개발은 아시아 개발은행. 예. 네. 이거에 대항해서 AIIB라고 하는 새로운 영어가 아시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아요. 새로운 아시아 투자개발은행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요구하는 거 모두 다 우리한테 유리한 알겠습니다. 일이라면 함께 같이 참가를 해서 하자. 이런 입장인데 잠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청와대 도착했습니까? 우리 청와대 우리 기자 한번 연결을 해서 청와대 상황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나와 있나요? 예, 청와대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청와대 좀 전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예. 전 오후 4시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곳 청와대로 도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 주석을 반갑게 맞이했고 지금은 청와대 대정원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뒤 오후 4시 15분부터는 한중 정상이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곧이어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까요? 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는데요. 그런 만큼 청와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주석이 보다 진전된 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노다마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등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관심이 가는 의제입니다. 이 밖에 한중 FTA 등 성과도 오후 6시 15분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국빈 만찬이 예정이 돼 있을 텐데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데요. 국빈 만찬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중국인 가수가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을 배려한 특별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방한 이틀째인 내일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찬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하종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전략 짜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심각하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병자호란이라는 책입니다. 예. 3000년 전에 암울하고 예. 처참했던 우리 백성들의 고통이 정말 선연하게 그려진 책인데요. 현재 지금 우리 상황이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해왔던 미국이 예. 당시에 명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부상하는 그야말로 이 중원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중국이 당시로 따져본다면 후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명분에 집착해서 후금의 힘을 간과하고 우리들의 실력은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늘 그러다가 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고 모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도자가 예. 침착하고 평형 감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말 리더십을 갖고 국민들께서도 차분하게 이 정말 국제적인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들에 예. 이 국론을 하나로 모아 나오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태 예. 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중 사이에 어떤 정상회담 이런 거 열리면은 그냥 한중만 관심이 있고 다른 나라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드디어 국제 무대에서 네. 패권 다툼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공동의 이익 관계를 약간의 서로 주고받기, 호혜와 경쟁을 같이 해왔다면 이제는 드디어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 드디어 경쟁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국제 질서를 중국이 자기 자신에 맞게 짜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전 세계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시진핑 주석 방한하기 전에 계속 로켓도 쏴댔고, 아베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완화하겠다. 또 뭐 북한에 방문할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북의 관계는 또 그렇게 좀 엮여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예.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예.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니까 예. 저희로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하거나 북한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즉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의 동반자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중국한테 바라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예. 핵무기 같은 거 개발하지 말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이 몇 차례 저희의 간곡한 부탁이나 결정적인 국면에서 요청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북한이 중국말도 이제 아주 대놓고 안 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차분하게 예. 저희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방안이 우리 시진핑의 주석의 방안이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그런 거는 끌어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분명하게 우리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또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반응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은 이제 더욱더 예. 고립의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전혀 예기치 못하게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일본하고 난데없는 밀월 관계를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예. 뭔가 이 동북아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예. 요동치게 만드는 새로운 지금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 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돈독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저희 동아일보에 보낸 특별기고, 여기 보면, 순풍의 돛을달자, 이게 제목이죠? 예. 순풍의 돛을달자. 예.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중국어로? 펑하오 정양판 이렇게 읽습니다. 예. 아. 예, 말 그대로 바람이 네. 좀 아주 항해를 하기 좋은 때다. 예. 그러니까 바로 돛을 달고 우리 함께 나가자.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종대 부국장께서 중국 투판을 오래 하셨거든요. 중국말 잘합니다. 아유, 예, 너무너무 정말 멋지시죠. 하나만 더 좀 한번 읽어주죠. 꽃 한 송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라 예. 온갖 꽃이 만발해야 비로소 봄이 온 것이다. 아마 일화, 이화, 예. 이화, 두팡, 예. 두수, 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이화, 지팡, 춘, 만유엔. 예. 무슨 뜻이냐면 꽃 하나가 혼자 피었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 꽃이 함께 피야 바로 봄이 오는 것이다. 이 중국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 예. 관계가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관계,
경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는 정열, 군열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전면적인 어떤 한중 우호 협력 관계. 그래서 바로 지난해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5년 전이 아니죠. 2008년이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하고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찐따오 주석이 당시에 왔을 때.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어떤 얘기가 있었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는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우호 협력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거를 여러 방면에서 즉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미래를 모든 방면에서 해보자고 하는 게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더 올리자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내실화하자고 하는 거는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아마 정상회담이 지금 막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15분부터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한중 공동선명, 10개항 공동선명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북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될까요? 그 통일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우리 진행자님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요 하나를 우리 확인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높은 단계가 동맹입니다. 그렇죠. 이 동맹은 외교적이나 여러 필요에서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나아가서 동반자, 이 미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보자. 차근차근히 하나씩 밟아서 지금까지는 우리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측면에 치우쳤다면 모든 문제들, 특히 정말로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 군사,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국가인 건 분명하고 다음에 이 중국의 이 행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또 상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고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정확하게 딱히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우리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아예 대놓고 우리의 적은 중국이고 우리의 우방은 미국이다라고 양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단칼에 구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을 할 때 양쪽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채널과 신뢰를 쌓아놓자. 그래서 어떤 우리의 선택을 하더라도 양국에게 충분히 신뢰를 갖고 설득을 해서 충분히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 다져나가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이런 시진핑 주석이 오셨을 때 그런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의 얘기에 좀 보충을 해서 공동성명에 뭐가 좀 포함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북핵 개발을 반대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중국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북핵 비핵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거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시아 신안보관, 그리고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여기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우리 국익에 맞다고 하면은
미국이 요청하든 아니면 중국이 요청하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고 하면은 참가를 하는 쪽이 원칙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양국의 어떤 아무런 그런 서로 갈등이 없는 부분은 한중 FTA를 조기에 빨리 타결하자 하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 위안화 시장을 네. 새로 거래 시장을 만들자 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아베가 집단 자유권 등 여러 가지 역사를 뒤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베의 이런 역사 회귀,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완곡한 어법으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영토 문제는 서로 분리를 해서 영토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아래 지금 우리는 위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거의 내일자 신문 해설까지 다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마지막 말씀을 예, 마지막 듣겠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 우리 국장님 말씀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면서요. 금방 가장 중요한 지금 마지막에 화두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하고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토 문제는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동북 공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또 독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계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번 시진핑 주석이 오셨을 때도 우리의 국익에 맞게 움직여 나가는 건 맞지만 그 전 단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양국 간의 신뢰 관계. 그래서 네. 우리의 설명을 했을 때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정말 돈독히 맺어주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